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급오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내미 학교 앞에 지금 있습니다. 아들내미 내려섰고요. 오늘 이제 출장을 갈 겁니다. 오늘 볼 차는 아우디 A6입니다. 뉴 A6 40 TFSI 쿼트로 스포츠 모델이고 2016년 3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4,000km이고 그 다음에 보험 이력을 보면 1인 신조에 내 차표에는 1회 67만원이 있습니다. 성능 점검을 보면 특이사항은 기재되지 않았죠. 판금 도색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이 수리가 오른쪽 도랑 그 다음에 왼쪽도 디펜더 부분이 색이 약간 달라요. 그쪽 부분이 수리가 있는 것 같고 뭐 주행거리 자체가 많지는 않으니까 스포츠 모델이라 이런 부분이 조금 일반 모델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번 보죠. 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이 차도 독일에서 생산됐고 대구에서 출고가 됐네요. 6,100만원이고 이력상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차 깨끗하게 썼네. 이게 개인 판매자분이 올린 헤이딜러 경매 차량인데 차 이렇다면 굉장히 깨끗하게 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쨌거나 차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지금 집에 가서 씻고 출발하면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출발합니다. 11시까지 도착할 예정이고요. 와이프한테 커피를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저기 컴포즈에 또 와이프가 또 커피를 잘 사주거든요.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하면 되죠. 2016년 뉴 A6 이런저런 고질병 그 다음에 기타 재원 등등을 검색을 해봤어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2.0 4기통 엔진입니다. 쿼트로.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쿼트로 가솔린의 경우는 그거라고 해요. 저기 제데프 발달 미션이 매칭된 차량이고 아무래도 7단 슈퍼트로닉, 그러니까 DCT 미션보다는 좀 안정성이 좀 더 좋죠. DCT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데, 물론 요즘 DCT, 습식 DCT 7단 미션이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게 이제 밸브바디 이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클러치 팩도 갈아야 되고 이런 등등, 이 아무래도 유압식 토크 컨버터 방식의 미션보다는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DCT 미션이 고장이 잦다, 장고장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이제 국내 현대차도 DCT 적용 차량은 주행거리가 10만 정도 넘어가면 이게 증상, 그분이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찾아올게요. 커피. 네, 지금 저 그랜저가 너무 붙었네, 뒤에.
일단은 출발을 하고요. 여기는 자주 가는 곳이라서 마침 감사합니다. 내비를 안 찍고 가도 되는 곳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디 A6 2016년형은 한마디로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서 널리 사용되는 2.0 EA888 베이스의 그 4기통 직분사 가솔린 엔진과 이 DCT 혹은 콰트로 모델 혹은 일부 연식 모델에서는 ZF 8단 미션이 매칭이 된다. 일단 그게 가장 큰 줄기의 사양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횡 배치 엔진의 사륜을 이제 적용하고 있죠. 굉장히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를 봤을 때 조금 다소 좀 독특한 그런 엔지니어링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술력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도 대단한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럴만도 한 게 매연 오래된 차들은 배기가스 규정이 좀 느슨하거든요.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배기가스 배출 규정이 구형차들은 마진이 커요. 예를 들어서 뭐 연식에 따라서 몇 프로 배기가스 뭐 30%, 20% 요즘 차 최신 차일수록 그 잣대가 높아요. 옛날 차는 잣대가 낮고 신기하죠. 물론 이 제도의 취지는 이해를 해요. 아니 이미 당시에 그때 허가내 준 거잖아요. 그거를 이른바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본인들이 당시로서는 배기가스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출고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환경 기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이 좋아짐에 따라 환경 규제의 잣대가 올라감에 따라 변했다고 해서 이미 출고를 받은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야 너 그 운행 못하니까 배기가스 많이 나오니까 갖다 버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국가로서 책임을 져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승인해서 만들어 판매한 그런 차량이니까요. 이런 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형차일수록 배기가스 규제의 잣대가 낮고 허들이 낮아가지고 면이 뿜뿜 하더라도 와 저런 차가 어떻게 검사 통과를 하고 운행해서 다니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구형차들은 DPF 없이 다니는 차들이라든지 그런 차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후차 폐차를 하면 이 프로모션, 이제 판매 촉진, 그러니까 판매 촉진이란다. 폐차 촉진을 하는 겁니다. 지원금을 주는 거죠. 오래된 차 폐차하시고 배기가스 덜 나오는 새 차 타고 다니세요 라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물차도 있죠. 아주 저 대형 화물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상용 포터 이런 것들은 폐차 지원금이 있죠.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두고 개인적으로 저는 아우디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봐서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서 만드는 차들을 좋아합니다. 폭스바겐 그룹에서 만드는 차의 특징을 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앞에 대시보드 라인 보닛과 이 대시보드 내장재가 만나는 이 선이 아주 직선이거든요.
그 예각을 딱 처리해 놨어요. 그 엣지가 쫙 직선, 그 절제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디자인적인 어떤 철학이 자동차의 만듦새에도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누구나 다 아시듯 독일은 뭐 고속 주행성, 직진성 이런 능력들을 좋게 만드는 나라잖아요. 크게 봐서는 또 유럽 차들은 좁은 면적을 골목길 혹은 산지 이런데 주파를 위해서 차가 핸들링이 좋다는 것도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무제한 고속도로를 운영할 만큼 이제 고속 운행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나라에서 만드는 자동차도 이제 직선도 잘 달리고, 그 다음에 독일은 또 선회 코너도 잘 도는 그런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저런 독일 차들이 두루두루 운동성과 주행성이 좋은, 게다가 디자인도 멋지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고급차의 시장을 독일 차가 차지하고 있죠. 물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혹은 일본 차들이 이제 고급차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급차 시장에서는 아시아권, 뭐 도요타, 혼다, 현대, 기아 이런 차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죠? 고급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독일차입니다. 독일차. 일부 유럽의 뭐 브랜드, 소수 브랜드 있지만, 뭐 랜드로버라든지 뭐 있지만, 사실상 독일차 독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프랑스차 혹은 뭐 폭스바겐 그룹들은 다 대중차를 많이 만드니까 그런 차들을 프랑스, 독일 폭스바겐 이런 차들이 뭐 스코다, 뭐가 있을까요? 뭐 포드 계열들, 그다음 프랑스 푸조, 뭐 시트로엥, 르노 뭐 이런 차들이, 그렇죠. 물론 요즘 현대기아차, 또 일본 차들이, 뭐 일부 중국 차들이 유럽에서 팔리고 있지만, 고급차 시장은 아직까지 독일 차다. 그 중에서 이제 독일의 유명한 고급차들이 있지만 벤츠, BMW, 아우디가 대표적이죠.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그 균형감이 가장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BMW도 좋고 이제 벤츠도 좋고 좋은 차인데 약간씩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가장 무난한 고급차가 뭐냐 하면 저는 아우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들에 나오는 독일 그 고급차의 특징은 일단 승차감이 좋다입니다. 승차감 좋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쿼트로에 대한 이 고집, 그래서 차가 특히나 탈출, 그러니까 노면이 좋지 않은, 특히나 이제 서유럽, 북유럽 쪽은 춥고 눈이 오는 곳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발달된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얼거나, 이제 쉽게 말하면 빙판길이 섞여 있는 산을 오르는 차 하면 이제 아우디, 할덱스 기반의 쿼트로, 아우디를 꼽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우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숙하고 조용하고, 심지어는 아우디 운전해보면 아시겠지만 핸들도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철학을 알 수 있다. 쉽고 편안하게 못 가는 곳 없이 또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이제 아우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아우디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좀 역동성은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근데 차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동성이 떨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아우디가 전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예쁘고 이렇게 일상에서 타고 다니기 좋은, 못 가는 곳 없는 그런 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우디를 좀 약간 평가절하하는 게 우리나라 요즘의 분위기이긴 한데, 사실 그렇지 않죠. 유럽 현지만 나가봐도 실제로 이제 그 홈타운인 독일에서도 아우디에 대한 평가는 좋고, 특히 이제
우리 중형차 세단에서는 아우디 A6가 판매량이 프리미엄에서는 판매량이 1등입니다. 그래서 아우디 A6는 굉장히 좋은 차다 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전엔 저도 어릴 때는 고배기량 차를 좋아했어요. 기통 많은 다기통차가 부드럽고 이제 토크가 나오는 게 선형이고 토크 밴드가 넓고 하기 때문에 대배기량차 좋아했는데, 제가 스포츠 주행이라고 하는 이제 이른바 이제 운전에 약간 좀 심취하고 이제 그런 취미를 가지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일단 움직이는 물건은 일단 가벼운 게 유리하다. 여러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요즘은 작은 엔진을 선호합니다. 역설적으로 전 요즘에 3기통 엔진이 적용된 차들이 좋아요. 그 볼품 없는, 진동 많고 힘 없고 한 3기통 엔진 뭐가 좋아?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3기통 엔진 좋아합니다. 엔진이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가 이제 운전해보면 일단 운전 재미가 좋죠. 그리고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각 부하, 부품에 주는 부하가 적고, 그 다음에 절대 출력이 낮다는 것은 차의 내구도도 증가시키기 유리한 측면이 많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다운사이징 엔진, 예를 들어 i6로 보면 4기통 엔진이 될 수 있겠죠. 40 TFSI, 이런 엔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면 뭐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옵션 구성이라든지, 제가 옵션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두루두루, 그 다음에 이 파워트레인이 아주 널리 사용되는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이제 수입차 측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수입차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비싸거나 좀 더 하이 클래스 파워트레인에 비해서는 좀 유지 정비, 비유지 관리의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좀 소유해보고 싶은, 이런 소유욕이 탐이 나는 그런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차에 이제 저에 대한 생각 이 정도로 하고, 차고지로 이동해서 차를 같이 보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는 동안에 커피 좀 마시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스파크 타고 가는데, 아우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우디 부럽지 않을 만큼 제 스파크는 아주 주행 컨디션이 좋은 그런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지성도 좋고 승차감도 좋아요. 참 잘 만든 차예요. 네, 저는 이제 부산 울산 고속도로로 합류했습니다. 이제 장안 IC에서 내리면 이제 차고지 다 왔죠. 판매사분한테 전화를 드려보겠습니다. 4층으로 돼 있던데 요즘 부산에 매장들이 일부 문 닫는 매장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제 장안 IC 나왔고 여기서 좌회전하면 이제 매장입니다. 여기도 처음에는 휑하니 이제 황무지 갔더니 점점 이제 입점 회사들이 늘어나고, 보시다시피 그걸 좀 유동인구도 차량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요거 하면 이제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올 때마다 편의점을 보통 갈 때 뭐 간식거리 하나씩 사 먹는데, 점심시간에 편의점 이렇게 들러보면 편의점 근처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회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사람들이 좀 모이구나. 그 다음 저런 데도 탑차들 나가는 거 보면 저런 물류창고 같은 거 여기 있네. 롯데택배.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1차 집화를 하고 가시는가 봐요. 이게 1차 집화가 아닐 거예요. 더 이른 시간에 한번 실어서 나가고 또
가는 거 아닐까. 와, 차들이 어떻게 근데 한꺼번에 나가지? 차가, 큰 차가 이제 물건을 싣고 오면 저런 차들이 소분을 해가지고 이제 출발하고, 또 다음 차 또 도착하면 또 소분하고. 근데 뭐 어련히 요즘 유통 시스템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냐마는 궁금하네. 와, 무슨 차가 끝없이 오네, 택배차가. 근데 좀 멀다. 여기 인근에 그 주거지가 없거든요. 이제 여기는 다 해운대 권역일 건데, 뭐 혹은 기장에, 와, 뭐 끝도 없이 차가 나오네. 대박이네. 몇 대가 나오는 거예요? 우와, 저 옆으로도 한 10대 보이는데요? 엄청 큰가 보네.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판매자분이 어제도 연락이 잘 안 되더니 지금도 전화를 안 받으시네. 사람이 조금 기본 매너가 조금은 아쉬운 분 같아요. 조금 아쉽다. 아니, 영업하는 사람이 당연히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죠, 일하다 보면. 그러면 피드백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분은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피드백이 없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일단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 매장들이 엄청 복잡해졌어요. 오늘의 주인공이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상은 깔끔해 보입니다. 오른쪽 도어는 확실히 좀 수리가 엿보이네요. 차를 좀 더 옮길 수 있으면 넓은 곳으로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서류를 확인하는데, 여기 보면 실린더 해제 게스켓 미세 누유, 홀펜 블록 미세 누유, 그 다음에 냉각수 누수. 이게 골치 아프네.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 지금 없거든요. 앵카 무사고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일단 이 부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닛부터 까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판은 운전석, 조수석 뒤 휀다, 그 다음에 운전석 도어가 도장이 있습니다. 다행히 판금까지는 아닙니다. 네, 뭐 외관은 뭐 아주 험하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수리를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확실히 면이 오돌도돌하죠. 오돌도돌한 면이 보이고, 이런 데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찍힌 흔적들, 여기도 찍힌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중고차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여기는 약간 좀 변색이 되어 있네. 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S2AS인데 일단 앞뒤 모두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휠 기스는 4개 다 많습니다. 패드는 정품 패드를 끼워놨는데 아직 많이 남았고요. 뒷범퍼도 수리가 있습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서 수리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수리된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또 단차,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네, 앞에 휠은 좀 더 상처가 많습니다. 타이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아웃이에요. 앞에 서스펜션도 보시다시피 뭐 수리를 했거나 그런 흔적은 없고, 타이어는 사실상 완전 민자입니다. 편마모다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네, 운전석 타이어입니다. 네, 운전석 앞쪽 휠이고요. 네, 운전석 뒤쪽 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범버는 수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외관이 막 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다만 수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트렁크는 탈착을 하는 흔적까지는 없습니다. 트렁크는 깨끗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도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플로어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합체는 뭐 그렇게까지 특이 소견이 있진 않습니다. 제가 뭐 거울로 넣어서 보니까 노후가 되는 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뒷부분은 괜찮고, 이쪽 조인트도
이쪽 화분 괜찮습니다. 기름이 좀 새네. 블럭이 누른 적이 다 타고 내려갔네. 아, 카메라 내려놓고 좀 보자. 보자. 안 되겠습니다.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차를 고객님 전화 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고객님이랑 통화한다고요. 이 차는 구매 가치가 없다 해서 구매하지 않을 거고, 일단은 몇 가지 사실 조금 제가 굳이 말씀 안 하고 싶은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성능 점검지에 분명히 블럭 누수, 그 다음에 이제 미세 누유 체크가 되어 있었죠. 그게 온라인 엔카 고지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엄연히 저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그 시행규칙 저촉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차는 글쎄요, 그러니까 막 당연히 관리가 잘 됐다고 얘기하기 힘들죠. 이렇게 6만 킬로 라고 하는 도색이 된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6만 킬로인 차에서 누유가 동시에 저렇게 발생이 됐다. 뭐 6기통 차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거든요. 4기통 차는, 물론 4기통 차도 저 엔진이 누수는 주로 이제 오일쿨러 쪽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큰데, 근데 블럭 가스켓 쪽에 묻어 있어요, 그 라인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 진단장에서는 체크할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합니다. 뭐 누유도 이제 위에 상부 잠바 카바 쪽에서 생긴 것 같은데, 6만 킬로 된 차가 그런 부분은 아쉽고, 타이어도 저 상태로 저렇게 타이어가 너무 사실상 완전히 아웃이거든요. 휠 기수도 많고, 물론 실내가 뭐 험하다거나 외관이 험하다,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단 그런 상태를 감안했을 때는 좀 가격이 비싸고 수리비까지 고려할 때는 어차피 저 자비 수리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고를 해야 되는데 내고를 해주겠습니까? 여기서 플러스 200만원 이상? 그러면 대안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게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 약간 조금 언짢았다, 좀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차를 보고 있는데 아니 외국 사람이 A6 보러 왔는데요 라고 왔더라고요. 중복으로 약속을 잡았다는 부분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린 선약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약속을 잡았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별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매자분한테 중복으로 약속을 잡으신 거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오늘 연락하고 왔다고, 그리고 뭐 먼저 계약하는 분한테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뭐 그거를 판매자분을 뭐 탓하는 건 아니고 뭐 그렇다는 거고, 8분이나 연락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뭐 그럼 팔리겠지. 근데 저희는 안 살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좀 아쉬운 하루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네, 그러네요. 네. 영상이 길지 못하고 짧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